간단하게 좀 보고요. 자, 흑인 여성 최초로 미국 국무장관을 지낸 콘돌리자 라이스는 아버지도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녀가 10살 되던 때 아버지는 그녀를 데리고 백악관을 구경하러 갔다. 호기심에 차 백악관 건물을 바라보는 그녀에게 아버지가 말했다. 얘야, 저 안에서 일하는 흑인 여성이 몇 명이나 될 것 같니? 콘돌리자가 잘 모르겠다는데 고개를 젓자 아버지가 대답했다. 아무도 없단다. 자, 내 생각은 어떠니? 어린 콘돌리자는 눈을 빛내며 말했다. 아빠, 제가 백악관을 바라봐야 하는 건 제 피부색 때문이지요. 두고 보세요. 제가 어른이 되면 반드시 저 안에서 일할 거니까. 1960년대 당시만 해도 게다가 흑인 여성이 백악관에서 일한다는 것은 상상하기조차 어려운 비전이었다. 하지만 콘돌리자 라이스는 불가능해 보이던 그 비전을 이루어냈고 미국 역사상 최초의 흑인 여성 국무장관이 됐다. 콘돌리자의 아버지는 딸에게 백악관에서 일하는 최초의 흑인 여성이 되어야 한다고 강요하지 않았다. 대신 딸의 가슴에 불처럼 타오르는 비전을 심어주었다. 그 방법은 놀라울 만큼 간단했다. 단지 백악관을 구경시키고 저기서 일하는 흑인 여성이 단 한 명도 없다는 사실을 일깨워 주었을 뿐이다. 다시 말해 태도 형성을 통해 딸의 안전지대를 넓혀준 것이다. 그날 아빠와 백악관을 다녀오지 않았다면 백악관은 끝까지 콘돌리자 라이스의 안전지대에 들어오지 못했을 것이다. 그녀는 백악관에 어떤 관심도 없었을 테고 거기서 일하는 최초 흑인 여성이 되겠다는 비전도 설정하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아빠와 백악관에 다녀오는 작은 이벤트로 그녀의 인생은 큰 전환점을 맞았다. 그 일을 계기로 백악관이라는 단어는 그녀의 안전지대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다. 콘돌리자 라이스의 일하는 아이의 안전지대를 넓혀주는 것이 꼭 거창하고 어려운 일만은 아니라는 사실을 말해준다. 커다란 모닥불도 알고 보면 작은 성냥개비 하나에서 시작된다. 마찬가지로 부모가 주는 사소한 자극 하나가 아이의 안전지대를 넓히고 강렬한 비전을 만드는 도화선이 될 수 있다. 여기까지가요. 오늘 이제 잠깐 보는 부분이고요. 자, 이제 제가 이제 코칭을 계속 쭉 하다 보면 제일 큰 문제가 이제 뭐냐 하면은요. 이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요. 사람은 이제 자기 자신이 있잖아요. 자기 자신. 이 사람이 자기 자신이 있는데 이 자기 자신에 대한 이 기준치를 갖다가요.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요. 그죠? 다들 자기 자신이 중요하다고 생각들은 하고 있죠. 그렇죠? 자기 자신이 중요하다고 생각은 하고 누가 자기를 무시하면 되게 기분도 안 좋고 하죠. 근데 대부분이 보면요. 어린 애들도요. 자기 기준이 있어요. 자기 자신에 대해 설정해 놓은 기준이 있어요. 근데 이 기준이 대부분의 사람이 되게 낮습니다. 그 얘기가 어떤 얘기냐 하면요. 제가 이제 이 초등학생들도 이제 이렇게 가끔씩 이야기를 쭉 해보다 보면 자기가 이거 공부를 스스로 잘 못한다고 생각을 하는 애들이 되게 의외로 많습니다. 뭐 나는 수학이 되게 어려워, 뭐 나는 국어가 되게 어려워, 나는 뭐 사회가 되게 어려워, 나는 공부를 잘 못해.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 애들이 자기 스스로가 자기 기준을 되게 낮춰놓는 애들이 되게 많아요. 그렇겠죠? 그런 애들은 스스로 공부를 잘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그러면요, 이제 뭐 한 가지 예로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잘 생각을 해보죠. 그래서 이제 자기 스스로가 자기 기준을 이렇게 낮춰놓는 애들은요, 뭔가를 쉽게 시도하려고 하지도 않고 또 공부를 잘하려고 스스로 내가 잘할 수 있다는 어떤 그런 자신감도 가지지 않고 스스로 그 시도도 잘 하지 않을 거예요. 오늘 뭐 촬영한다고 해서 왜 이렇게 쳐요? 좀 원래대로 좀 이렇게 좀 분위기를 좀 이렇게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요. 자, 그래서 이제 왜 그러냐면요. 자, 우리가 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제 제가 이제 애들을 이렇게 쭉 만나다 보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 뭐 이제 애들이 왜 공부를 안 하게 되는지, 어떻게 해야 얘가 공부를 잘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한다 그랬잖아요. 그런 부분을 이야기를 해보고 제가 애들한테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 그러면 이번 시험에 대해서 우리가 한 몇 점 정도를 맞을 수 있다고 생각하냐? 뭐 아니면 이번 시험 얼마 정도 맞으면 네가 참 기쁠 거라고 생각하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이제 애들이 이야기하는 걸 보면 되게 어떨 땐 되게 놀랄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만약에 이제
어떤 애 보고, 자, 너 만약에 이제 초등학교 6학년, 이제 얘가 초등학교 5학년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봐요. 초등학교 5학년인데, 너 수학, 이제 너가 제일 잘하는 과목이 뭐야? 이렇게 물어보면, 수학이요. 이렇게 얘기하는 애가 있다고 말이에요.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수학이에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너 수학 몇 점 나와? 그러면은, 한 90점 나와요. 그럼 잘하는 거죠? 90점 잘하는 거예요. 그죠? 엄청 잘하는 겁니다. 저는 뭐 수학 90점을 맞아본 적이 없으니까, 수학 90점이 되게 잘하는 건데. 그래서 야 그럼 너 경시대에 나가야 되겠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 애가 얼굴이 그 순간부터 확 굳어지기 시작해요. 그거 왜 굳어지냐 하면 자기 학원에 보면 이제 뭐 1반부터 5반까지가 있다 이렇게 해요. 1반부터 5반까지. 그래서 1반은 제일 잘하는 애고 5반은 제일 못하는 애가 있다고 봐야 돼. 그러면 이제 그러니까 어째 보면 되게 불행한 어떤 서글픈 현실이죠. 이렇게 초등학교부터 1반부터 5반까지 쭉 나눠놓고 너는 1등, 너는 5등 이렇게 나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자, 근데, 얘가 이제 이야기하는 게, 우리 반에 윤수빈이라는 애가 있어요. 그 수빈이가 있겠지. 그 걔는 공부 잘하냐? 걔는 잘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수빈이가 뭐 어떻게 하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얘는 뭐, 자기 반이 애인 것 같아요. 자기 반의 애인데, 뭐 공부를 거의 시험 치면 거의 다 만점을 맞는 그런 애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자기 반에서도 공부를 잘하고 학교에서도 그렇게 좀 잘하겠죠? 그쵸? 그러니까, 얘는 수학을 치면 거의 뭐 만점에 가까울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얘가 이제 자기가 다니는 학원에 이제 그렇게 최고 우수반에 있어요. 근데 자기는 보면 5반이야. 92점인데도 5반이란 말이에요. 5반. 그럼 자기는 자기 점수를 보고 자기가 있는 데를 보니까 자기는 수학을 잘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제일 못하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얘가 1등인데 얘가 경시대를 나가는 건 생각도 안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세요? 그럼 이 얘가 생각할 때는 어떻겠어요? 경시대에는 엄청나게 어려운 거야. 그러니까 얘도 나가는 거를 생각을 안 하는데 내가 어떻게 거기를 나가겠어? 얘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이해됩니까? 그 초등학교 5학년짜리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얘가 일단 기준을 갖다가 그렇게 딱 만들어 놨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가 나는 5반이야. 나는 수학을 절대 못하고 나는 얘를 절대 이길 수도 없어. 그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물어봤어요. 야, 요새 초등학교는, 초등학교, 중학교는 등수가 안 나오잖아, 이제. 점수는 나와도 등수가 안 나오잖아요. 몇 등 이게 학교에서는 이렇게 매길지는 모르지만 얘들이 안 나와요. 그런데 너 어떻게 네가 공부를 못하는지 알아? 이렇게 물어보면 한 이제 초등학교 3학년 때까지 그런 개념이 없다가 한 4학년 때부터 시험을 치고 나면 이제 애들이랑 공부를 공유를 하겠죠. 나 이번에 사별 몇 점 받아야 너 몇 점이야? 이렇게 하면 뭐 몇 점이야? 몇 점 이렇게 이야기할 거 아니에요. 그럼 총 28명 중에서 자기 점수가 한 80, 한 1점 정도 나왔잖아요. 근데 쭉 보니까 한 20명 정도는 자기보다 더 잘 나온 거야. 그죠? 한 20명 정도는 자기보다 훨씬 잘 나오고 그러니까 자기는 그렇게 한 7, 8명, 뒤에서 한 7, 8명 정도에 속해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이렇게 쭉 이야기를 해보니까 자기가 한 28명 중에서 한 20등, 21등 정도밖에 안 되니까 나는 공부를 해도 안 되겠거니. 자기 스스로 이제 서서히 그렇게 자기 기준을 이렇게 매김을 하겠죠. 그럼 얘가 볼 때는 공부를 잘하고 싶겠어요? 안 잘하고 싶겠어요? 그렇게 자기가 별로 공부를 해보고 싶은 생각이 별로 없을 거예요. 그죠? 그럼 이런 애들은 내가 공부를 해야 될 필요성을 별로 못 느끼는 겁니다. 그렇죠? 자기 공부를 별로 해야 될 필요성을 못 느끼니까 별로 뭐 공부하고 자기하고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제가 이런 애들을 보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너는 뭐 꿈이 뭐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꿈이 뭐야? 그러면 농구선수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농구선수 정말 좋지. 농구선수 참 좋은데 너 키도 별로 안 크잖아. 그죠? 그 키도 별로 안 크고 또 네가 지금 농구선수를 하려면 지금쯤이면 농구부가 있는 학교에서 엄청나게 열심히 농구를 하고 있었어야 돼. 근데 하루에 농구 몇 시간 해? 이렇게. 뭐 일주일에 한 서너 시간요. 이제 이렇게 취미처럼 농구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근데 이제 그게 자기가 잘하는 게 그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자기는 농구 선수가 되고 싶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꿈을 깨면은 나쁜 놈이지만 현실을 제대로 볼 수 있게는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야, 너 농구 선수가 되려면 이렇게 해야 되고 네가 지금 이 정도는 있어야 되고 이런 부분을 설명해 주면 아, 농구 선수는 안 되는구나. 그럼 뭘 하지? 이제 제가 이제 그때부터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아, 그래서 이제 서서히 이제 공부를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얘가 이제 공부를 할 수 있게끔 공부에 대한 생각이 자기 마음속에 자리를 잡게끔 서서히 이제 이렇게 끌고 와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이제 어머니랑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어머니는 또 뭐냐면 얘는 공부를 되게 잘한다고 생각을 해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세요? 왜 그러냐면 학원도 한 번 안 보내고 말이야. 학원에 수학 학원 하나 딸랑 보내놨는데 그것도 한 석 달 전에 딱 보냈는데 애가 평균이 81점이에요. 그러니까 뭐 어머니 말씀은 참 재밌습니다. 어머니가 대단히 존경스러운 분이에요. 나는 옛날에 공부를 못했기 때문에 우리 애가 81점을 받으니까 공부를 되게 잘하는 것 같더라. 아주 제가 볼 때 존경스러운 어머니죠. 그렇죠? 되게 긍정적이고 존경스러운 어머니. 그런데 81점 정도 받았으면 되게 잘하는 거 아니냐. 아빠도 얘가 공부를 되게 잘한다고 생각을 한다. 근데 뭐, 그래서 제가 이제, 아, 이렇고 저렇고 저렇습니다. 그래서 얘가 참 공부에 대한 자신감도 없고 이렇습니다. 그럼, 아, 저도 이제 알았네요. 뭐 이렇게. 이제 옛날에는 우리 때만 하더라도 수미양가 이렇게 나오고 등수가 이렇게 뭐 58명, 뭐 63명 중에 몇 등 이렇게 쫙쫙 나왔잖아요. 평균도 나오고. 그렇게 비교가 되는데 요즘에는 그런 게 없단 말이에요. 초등학교 성적표 보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평균치에 대해서 뭐 막대 그래프 이렇게 몇 개 나오고 글자 몇 줄 나오고 이게 전부니까 얘가 도대체 어느 정도인지 어떻게 비교를 해야 되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이제 뭐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좀 학교에 뭐 다니고 이런 어머니들이야 어떤 그런 기준치가 나오니까 누가 몇 점 나왔더라 누가 어땠다 쫙 이게 쫙 리스트를 깨고 있지만 다른 어머니들 별로 그런 게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내 애가 어떤지 어떤 상황인지에 대해서 전혀 이제 감을 잘 못 잡으시는 거죠. 어떤 어머니들은 너무 막 앞서가서 막 이렇게 걱정하고 이렇게 하시는 부분도 있지만 또 어떤 어머니들은 그런 부분들을 잘 모르니까 이제 그게 이제 잘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우리가 이제 이 자기 스스로가 자기의 기준을 잡는 것 자체가 만약에 이 기준치가 너무 낮게 되어 있는 애들 같은 경우는 스스로 공부를 하려고 하지를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내가 해보면 뭐 하겠어. 내 점수가 28명 중 20등인데, 그죠? 내 점수가 꼴등인데 나는 아무리 해봐도 수학은 5반밖에 못 가. 이렇게 자기 스스로 이렇게 하는 애들은 공부를 하려고를 안 하고 자기 스스로 동기부여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애들을 갖다 놔놓고 뭐 수학 학원을 보내고 뭐 가열을 시키고 이렇게 한다고 해서 얘가 공부를 과연 하겠냐는 겁니다. 물론 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되게 더디게 가겠죠? 그렇죠? 어떤 진전이 잘 안 나갈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 그래서 이 기준을 애들한테 빨리빨리 좀 높여줘야 된다고 이렇게 제가 생각을 해요. 제 스스로는요. 성공하는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구나라는 부분들을 이제 자기들 스스로도 이제 스스로 발견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니까 이제 이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 어떤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기준치가 되게 높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어떤 사람은 막 연봉을 10억을 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 밀리언 정도 이렇게 연봉을 받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하는 일이나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나 이런 부분은 자기보다 10분의 1도 안 되는 월급을 받는 사람들하고 하는 게 비슷해요. 무슨 얘기인지 아셨습니까? 이 사람이 특별한 능력이 있거나 그렇다고 뭐 외국어를 막 10개국어를 한다든지 아니면 그렇다고 뭐 좋은 학벌을 가지고 있다든지 이런 거는 전혀 없는데 왜 그 사람은 남들보다 10배 이상이 넘는 연봉을 받을 수가 있느냐 하는 부분이죠. 무슨 얘기냐면 그리고 왜 그 사람은 남들보다 또 빨리 성공을 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들은 보니까 자기는 그런 고액 연봉을 받을 수 있는 자기는 그런 고액의 연봉을 받을 수 있는 게 당연하다고 자기는 그만큼 위치에 되는 사람이 스스로 그렇게 자기 스스로의 자부심을 가지고 생각을 하고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는 또 내가 그렇게 되니까
내가 생각하고 원하는 어떤 일이든지 자기는 그것을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고 성공할 수 있는 자신감을 스스로 가지고 있더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뭐냐면, 아, 나는 뭐 한 1년에 한 뭐 1,000만 원 정도만 받으면 행복하지. 뭐, 이렇게 자기 스스로 또 자기 기준치를 이렇게 낮추고 있는 사람하고, 자기 스스로 또 자기 기준치를 이렇게 높여가지고 있고, 그거 자기는 그만큼 어떤 높은 사람이고, 그런 대접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고, 나는 어느 정도 진짜 좋은 것을 이렇게 이룰 수 있고, 이렇게 자기 기준치가 높은 사람은 그렇게 살고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사람들은 보니까 항상 뭐냐면은, 자기가 원하는 것들에 대해서만 생각을 하고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만약에 이번에 뭐 회사에서 뭐 매출 10억 달러를 뭐 10억 달러 계약을 해야 된다. 뭐 아니면 우리가 어떤 프로젝트를 해야 된다. 이렇게 되면 자기가 그 원하고 그것을 달성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계속 집중할 수 있는 능력들이 있더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자기가 원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그럼 어떻게 해야 그것을 이룰 수 있는가? 이제 방법도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연스러운 어떤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내가 그럼 이걸 이룰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 해결책도 찾아지고 자기가 결국엔 자기가 원하는 그 모든 것들을 이루어 나갈 수 있더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근데 이것을 보면서 이것을 그럼 과연 공부에 적용할 수는 없는가라는 부분을 보면서 자, 우리가 이제 만약에 이제 EBS 공부의 왕도라는 이런 프로그램을 보면서 공부를 진짜 이렇게 못했던 애들이 잘하게 되는 어떤 그런 계기다. 아니면 정상권에 있는 애들의 이렇게 이야기를 보면 얘들 자체도 어떻게 보냐면 그런 성공의 어떤 기준이라든지 그 법칙하고 한치 오차도 없이 비슷하게 적용이 되고 있더라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나는 전교 1등을 할 수가 있어. 나는 1등 할 수, 나는 100점 맞을 수 있지. 나는 1등급을 맞을 수 있지. 그런 부분에서 자기 기준치가 어느 정도는 그렇게 높아져 있어요. 그렇죠? 나는 공부를 해도 1등급이 죽어도 안 나올 거야 하는 애는 1등급 받을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나는 서울대학은 갈 수 있을 거야 라는 우리들 다 그렇잖아요. 고등학교 1학년 되면 아이고 뭐 서울대학교 인서울대학교 그거 못 가겠어. 고려대도 좀 그렇다 야 서울대는 가야지 이렇게 하다가 2학년 정도 되다 보면은 그게 아닌가 백 하다가 원서 쓸 때 보면 인서울대학도 어디 없나 이렇게 낮추게 이렇게 되잖아요. 목표치를 높게 잡아도 될똥말똥한데 그 기준치 자체도 자기의 이렇게 마음속에 없는 애들은 그 자체를 이룬다는 것조차 힘들겠죠. 그렇죠? 근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러면 공부를 못하는 애들은 뭐냐면 원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걔들은 계속 보면 뭐냐면 자기가 원하는 것보다는 원치 않는 것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렇죠? 수학은 어려워. 나는 기초가 없어서 수학을 못해. 영어는 진짜 어려워. 초등학교 때만 해도 영어가 되게 쉬웠는데 중학교 때 문법이 나오고 독해가 나오고 되게 어려워부터 해서요. 우리 집에는 방이 한 칸밖에 없어서 오빠가 텔레비를 맨날 틀어놓으니까 난 요새 방이 한 칸짜리는 없죠. 그렇죠? 텔레비를 틀어놓으니까 너무 공부를 못해. 이제 자기가 원치 않는 것에 대해서 계속 집중하고 자기가 그것을 할 수가 없죠. 그럼 어떻게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답이 사실은 없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계속 그런 부분들이 이제 악순환이 사실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보면 만약에 내가 몸이 약하거나 이렇게 하면 어떡합니까? 운동을 하거나 어떤 체력을 기르거나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거나 이렇게 해서 몸을 건강하게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방법들을 연구를 하고 어떤 그 부분 해결책을 찾을 거잖아요. 그렇죠? 내가 운동을 해야 되는데 그래 유산소 운동을 해야 되겠구나. 아니면 살을 빼기 위해서는 무슨 운동을 해야 되겠구나. 요가를 해야 되겠구나. 아니면 뭘 해야 되겠구나. 아니면 다이어트를 해야 되겠구나. 어떤 그런 구체적인 게 나오지만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 정신이라든지 생각이라든지 어떤 마음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 부분도 구체적인 훈련이나 체계적인 연습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전혀 생각을 안 하고 계신다고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성공하는 사람들이라든지 공부를 하는 사람, 잘하는 애들은 보면 어떤 이런 부분이 스스로 타고났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어떤 시점에 대해서 자기들이 야, 내가 도대체 이렇게 해가지고는 내 인생이 진짜 비참해지겠구나. 자기 스스로 그런 필요성을 느껴서 어떤 결심을 딱 하면서 결단을 내리면서 어떤 그런 부분에서 어떤 그것을 찾아 나갈 수 있는 부분으로 바뀌어 나가는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옛날에는 이런 부분들이 뭐 소수의 몇몇 사람들만이 할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이런 부분들이 뭐냐면은 많이 연구도 돼 있고 많이 알려져도 있고 누구든지 원하는 사람은 이러한 이론이라든지 이런 방법들을 자기 걸로 만들어서 구체적으로 그렇게 변화시킬 수 있는 어떤 그런 여러 가지 기법들이 많이 나와 있다는 얘기입니다.